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즐겨 먹는,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잘 모르는 고등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등어의 신화부터 과학까지,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까지 함께 고등어의 놀라운 세계를 탐험해 봅시다. 고등어의 일반적인 특성. 고등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다 물고기 중 하나로 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학적 특성. 고등어는 척추동물에 속하며 강한 체력과 뛰어난 수영 능력을 가진 통구어류입니다. 그들의 체형은 원통형이며 채색은 등 쪽이 푸른빛을 띠고 배 쪽은 은백색입니다. 크기와 체형. 고등어의 크기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길이는 30cm에서 60cm 사이입니다. 그들의 몸은 길고 좁으며 빠른 수영에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식지. 고등어는 주로 열대와 온대 해역에서 발견되며 특히 산호초 지역과 연안가에 서식합니다. 일부 종류는 물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계절에 따라 대서양과 태평양을 넘나드는 대규모 회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 고등어는 주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며 먹이를 찾거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무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매우 빠른 수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성. 고등어는 육식성으로 주로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를 먹이로 합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먹이를 쫓아가며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어의 생물학적 분류. 고등어는 척추동물의 한 종류로 과학적 분류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진핵생물, 개 동물개, 문척삭동물문, 강조어강, 목고등어목, 과고등어과, 속고등어 속, 종통고등어. 이렇게 고등어는 SCOMBRUS라는 학명을 가지며 고등어과에 속하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고등어과에는 고등어뿐만 아니라 청어, 가다랑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고등어가 다른 물고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의 생태계와 생태적 역할. 고등어는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의 존재는 다른 많은 종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먹이 사슬에서의 위치. 고등어는 중급 포식자로 분류되며 주로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를 먹이로 합니다. 그들은 이런 작은 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며 먹이 사슬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먹이로서의 역할. 고등어는 또한 다른 큰 포식자들, 예를 들어 상어, 고래, 대형 새류 등에게 중요한 먹이로 제공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등어는 먹이 사슬의 상위 단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건강에 기여. 고등어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해양의 영양소 순환에 기여하며 그들이 먹이로 하는 생물들의 개체수를 통제함으로써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유 행동. 고등어는 물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계절에 따라 대서양과 태평양을 넘나드는 대규모 회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회유 행동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해양 생물들의 분포와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고등어는 해양 생태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의 존재와 활동은 많은 다른 해양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고등어의 서식 지역과 분포. 고등어는 전 세계의 다양한 해양 지역에서 서식하며 특히 온대와 열대 지역의 바다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북반구. 고등어는 대서양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며 특히 북대서양에서 노르웨이 남부부터 모로코, 그리고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주변의 바다에서 서식합니다. 또한 북태평양, 특히 일본 주변의 바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남반구. 고등어는 남반구에서는 비교적 적게 발견되지만 대서양의 남아메리카, 연안과 인도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식 환경. 고등어는 주로 연안 가까이에서 발견되지만 일부 종류는 광범위한 해양 지역에서도 서식합니다. 그들은 물의 온도가 비교적 따뜻한 지역을 선호하며 일부 종류는 계절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지역을 넘나드는 회유를 합니다. 분포 패턴. 고등어는 일반적으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특히 먹이를 찾거나 번식할 때는 큰 무리를 형성합니다. 이런 패턴은 그들의 분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분포와 서식 패턴은 고등어가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합니다. 고등어의 생명 주기와 번식 행동. 고등어의 생명 주기와 번식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 주기. 고등어는 일반적으로 약 15에서 20년의 수명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서식 환경, 영양 상태, 육식 동물에 의한 포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식. 고등어는 일반적으로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번식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지역과 종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대량의 알을 낳으며 일반적으로 암컷 하나가 한 번에 수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알들은 부화하기까지 약 1에서 2일이 걸리며 부화한 유어는 바다 표면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서서히 성장합니다. 성장. 고등어의 성장 속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먹이와 적절한 온도 조건 하에서 2에서 3년 만에 성체로 성장하며 이후 번식 가능한 나이에 이릅니다. 회유. 일부 고등어종은 번식을 위해 긴 거리를 이동하는 회유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은 먹이가 풍부하고 물의 온도와 염분이 적절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알을 낳습니다. 이러한 고등어의 생명 주기와 번식 행동은 그들이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생물학적 전략입니다. 고등어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 고등어는 전 세계 여러 해역에서 발견되는데 각각의 종은 그 특성과 생태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고등어의 주요 종류와 그 특징입니다. 통고등어. 통고등어는 대서양에서 흔히 발견되는 종류로 물고기의 등 부분은 짙은 청색이고 배 부분은 은색입니다. 그들은 약 50cm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며 대량으로 포획되어 상업적으로 중요한 종입니다. 청고등어. 청고등어는 주로 남반구의 온대 해역에서 발견되는 종류로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청고등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색의 채색이 특징인데 이는 그들이 수면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먹이를 찾는 행동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일본 고등어. 일본 고등어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온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특히 일본 주변의 바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고등어는 약 50cm 정도로 성장하며 그들의 채색은 통고등어와 비슷하게 청색과 은색의 조합입니다. 스페니시 마커럴. 스페니시 마커럴은 열대 지역의 바다에서 주로 발견되며 특히 인도양과 태평양의 따뜻한 해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페니시 마커럴은 그 크기가 1m에 이르기도 하며 강한 체력과 빠른 수영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등어 속에는 여러 다른 종이 있으며 각각의 종은 그들의 서식 환경과 생태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고등어가 전 세계 다양한 해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등어의 식사 패턴과 선호하는 먹이. 고등어는 육식성 동물로 그들의 식사 패턴과 선호하는 먹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패턴. 고등어는 주로 밤에 활동하며 이 시간에 먹이를 찾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는 행동을 보이며 이는 먹이를 효율적으로 찾고 먹이를 둘러싸고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호하는 먹이. 고등어의 주된 먹이는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입니다. 그들은 빠른 수영 능력과 광범위한 수영 범위를 활용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사냥합니다. 특히 획득 가능한 먹이의 종류와 양에 따라 그들의 식사 패턴과 사냥 행동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찾는 방법. 고등어는 주로 시력을 이용하여 먹이를 찾습니다. 또한 그들은 먹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를 통해 먹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사냥합니다. 이러한 식사 패턴과 선호하는 먹이는 고등어가 그들의 서식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등어의 체형과 외형적 특징. 고등어는 그들의 특별한 체형과 외형적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형. 고등어는 원통형의 긴 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빠른 속도로 수영하는 데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들의 몸은 앞뒤로 좁아지는 형태로 이는 물속에서의 저항을 줄이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영할 수 있게 합니다. 채색. 고등어의 채색은 등 부분이 푸른빛을 띠고 배 부분은 은백색입니다. 이런 채색은 그들이 물속에서 사냥하거나 적으로부터 숨을 때 유용합니다.
특히 그들의 채색은 물 위에서 볼 때와 물 아래에서 볼 때 다르게 보이는데 이는 그들이 적에게 발견되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지느러미. 고등어는 뒷지느러미가 2개 있으며 이는 그들이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꼬리 지느러미는 강하고 크게 퍼져 있어 빠른 속도로 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기. 고등어의 크기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길이는 30cm에서 60cm 사이입니다. 일부 큰 종류는 1m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형과 외형적 특징은 고등어가 그들의 생태와 생활 방식에 잘 적응하게 해줍니다. 빠른 수영 능력은 먹이를 효과적으로 사냥하거나 적으로부터 빠르게 도망치는 데 필요하며 그들의 채색은 그들이 물속에서 잘 숨을 수 있게 해줍니다. 고등어의 건강효과와 영양소. 고등어는 그 영양가가 높아 건강에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그 주요 영양소와 건강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이는 심혈관 건강에 이롭고 뇌 기능을 개선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고등어는 우수한 단백질 원천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축하고 근육을 회복하고 성장시키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요합니다. 비타민 D. 고등어는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며 여러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셀레늄. 고등어는 셀레늄이 풍부한데 이는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비타민 B. 고등어는 B12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B12 비타민은 우리의 신경 시스템을 지원하며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고등어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고등어를 섭취할 때에는 신선함을 유지하고 적절한 요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어의 계절별 특징과 맛의 변화. 고등어는 계절에 따라 그 특징과 맛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고등어의 생태와 생활 패턴, 그리고 계절에 따른 먹이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봄. 봄이 되면 고등어는 번식을 위해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고등어는 일반적으로 맛이 가장 좋은 시기로 살이 통통하고 기름기가 많아집니다. 특히 번식을 위해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는 고등어는 이 기간에 맛이 풍부합니다. 여름. 여름에는 고등어의 기름기가 줄어들고 살이 탄탄해집니다. 이는 고등어가 번식 후에 에너지를 소비하며 먹이를 찾는 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잡히는 고등어는 신선하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 가을이 되면 고등어는 다시 기름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는 겨울을 대비하여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을에 잡히는 고등어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 겨울에는 고등어의 기름기가 최고점에 이릅니다. 이는 고등어가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에너지를 축적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겨울에 잡히는 고등어는 부드럽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등어는 계절에 따라 그 특징과 맛이 변화합니다. 이는 그들의 생활 패턴과 생태, 그리고 계절에 따른 먹이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어를 먹을 때에는 그 시즌에 맞는 고등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요리의 다양성. 고등어는 그 풍부한 맛과 영양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고등어를 이용한 요리의 예입니다. 구운 고등어. 고등어를 직접 구워서 먹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기름기가 도출되어 맛있는 구운 고등어를 만들어냅니다. 고등어 조림. 한국에서는 고등어를 간장, 고추장 등의 양념과 함께 조림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는 고등어의 기름진 맛과 양념의 진한 맛이 잘 어우러져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고등어회. 일본에서는 고등어를 신선하게 회로 먹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고등어의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등어 통조림. 고등어를 통조림으로 만들면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고등어의 영양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통조림으로 만든 고등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 스테이크. 고등어를 스테이크로 만들면 고등어의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등어 스테이크는 간단한 양념과 함께 구워서 먹습니다. 이외에도 고등어는 스프찜,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고등어는 그 맛과 영양가, 그리고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등어를 이용한 전통적인 한국 요리. 고등어는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해산물 중 하나로 다양한 전통 요리에 활용됩니다.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고등어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등어구이. 고등어를 소금에 잠시 절인 후 강열에 직접 구워 먹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고등어의 특유의 맛과 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밥상의 국민 반찬입니다. 고등어 조림. 고등어를 간장 기반의 양념에 잠시 재워두었다가 중탕에 익혀 만드는 요리입니다. 고등어의 지나친 기름기를 잡아주고 양념의 진한 맛이 고등어의 풍미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고등어전. 고등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부침가루와 함께 부쳐 만드는 요리입니다. 바삭한 텍스처와 고등어의 부드러운 식감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냅니다. 고등어국. 고등어를 넣고 끓인 국입니다. 간장, 된장 등으로 간을 해서 끓여내면 고등어 특유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등어쌈. 신선한 고등어를 얇게 썰어 여러가지 채소와 함께 싸먹는 방식입니다. 고등어의 신선함과 채소의 식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만들어냅니다. 이외에도 고등어는 찌개나 탕, 튀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그 풍미와 영양 가치 때문에 고등어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고등어를 이용한 다양한 국제 요리. 고등어는 그 풍부한 맛과 영양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고등어를 이용한 국제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고등어회. 신선한 고등어를 얇게 썰어서 회로 만들어 먹는 일본의 전통 요리입니다. 고등어의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국. 스모키드 마커럴. 고등어를 훈제로 만드는 영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나오는 독특한 향과 고등어의 맛이 잘 어우러져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스페인. 에스치페체. 고등어를 구워서 식초와 채소를 넣은 소스에 절인 스페인의 전통 요리입니다.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고등어의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프랑스. 고등어 테린. 고등어를 이용해 만든 프랑스의 전통 요리입니다. 고등어를 무쳐서 테린 모양으로 만든 후 다양한 향신료와 함께 조리합니다. 중동. 고등어 케밥. 스파이스와 함께 양념한 고등어를 꼬치에 꿰어 구워 만든 중동의 전통 요리입니다. 고등어의 풍미와 스파이스의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냅니다. 이외에도 고등어는 스테이크, 수프,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그 국가의 특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고등어를 잡는 방법과 어업의 현황. 고등어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간 포획 방식인 어획망을 이용한 방식이며 두 번째는 장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는 통발정치 방식입니다. 어획망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이동하는 궤적을 파악하여 그 경로에 큰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통발은 바닷바닥에 긴 줄을 설치하고 그 줄에 여러 개의 갈고리를 달아놓는 방식으로 이 갈고리에 미끼를 달아 물고기를 유인하여 잡습니다. 어업의 현황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어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업 중 하나로 특히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고등어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획량 제한과 같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업은 계절과 날씨, 해수 온도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어획량이나 어획 시기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등어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어업 중 하나입니다. 고등어업의 환경적 영향. 고등어업은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어업 방식과 규모, 관리 방안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 고등어와 같은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는 것은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른 해양 생물들의 먹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면 그에 따라 먹이 사슬이 무너지고 전체적인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과잉어획. 과도한 어획은 고등어 개체 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등어의 번식 능력을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 보면 고등어 자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 오염. 어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배기가스, 오일 누출 등은 바다를 오염시키며 이는 고등어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방안이 요구되며 이에는 어획량 제한, 어획 금지 기간 설정, 환경 친화적인 어획 방식 도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등어 개체 수의 안정적인 유지와 바다 생태계의 보호를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등어 구매 시 주의할 점. 고등어를 구매할 때는 신선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고등어 구매 시 참고하면 좋은 팁들입니다. 눈. 고등어의 눈이 맑고 투명한지 확인합니다. 신선한 고등어는 눈이 깨끗하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반면 눈이 흐릿하거나 침침해 보인다면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늘과 피부. 고등어의 비늘은 깨끗하고 빛이 나야 합니다.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가 있어야 하며 건조하거나 찢어진 부분이 있다면 신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색. 고등어의 살색은 밝은 회색이어야 합니다. 살색이 어둡거나 노랗게 변색되어 있다면 신선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냄새. 신선한 고등어는 특유의 싱그러운 바다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썩은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그 고등어는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느러미와 입. 지느러미는 선명한 색상을 띠며 입은 밝은 붉은색을 띠어야 합니다. 이들이 변색되어 있다면 신선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면서 고등어를 구매하면 좋은 품질의 고등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 보관법과 보존 기간. 고등어는 다른 생선들과 마찬가지로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어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 보관. 고등어를 먹는 날이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등어는 냉장고의 가장 차가운 부분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대략 1-1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 고등어를